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 하셨어요? 네, 힘내십시오. 오늘은 정상근 기자 개인 사정으로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두 번째 나와주셨네요. 오창석 평론가. 네. 제가 사실 바쁩니다. 요거 시작하면서 이 닭도 흔들어야죠. 네. 베일도 쳐줘야죠. 조금 전에는 또 민트향 그 사탕도 여기 종이 위에 올려놨어요. 바깥에서 짧게 하라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박병석 의장이 오늘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서 검수안박 관련 중재를 시도했습니다만 무산이 됐는데요. 양당 원내대표의 목소리 차례대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더 추가적인 어떤 합의나 또는 그 합의가 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이고요. 저희로서는 기존 합의 사항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의장께도 오늘 법사위의 심사 과정을 거쳐 내일은 반드시 본회의를 소집해 줄 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재논의를 요청했는지에 대한 제가 상황 설명을 드렸고 민주당 입장을 또 얘기를 해서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이어서 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들었어요? 예, 전혀 다른 의견이죠. 그러니까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존대로, 그러니까 중재안입니다. 중재안대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내일 본회의를 열자 이런 입장이고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함께 또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서 재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밝혔는데 박병석 의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다. 4일밖에 안 됐는데 지금 와서 감론, 얼박, 설왕설래 말이 되느냐 이런 입장이겠죠. 이 중재안 합의된 게 지난주 금요일 22일이었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4일 지났으면 진짜 살짝 문지르면은 잉크가 번질 거예요. 네. 근데 요즘은 잉크 잘 안 쓰잖아요. 뭐 네. 볼펜 쓴다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네, 뭘 쓰든 간에요. 자, 오창석 평론가님. 네.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강행 처리 명분도 생긴 셈이 됐어요. 네. 법안 단독 처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보고요. 저희가 지금 라디오 시작하기 직전에 서울시장 경선 후보였던 박주민 의원이 사퇴했더라고요. 참. 사퇴를 하면서 이거 마무리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 차원에서 이제 전심 전력을 다해서 이거 처리하려고 할 텐데 이 과정이 짧게 보면 한 달 동안 박병석 의장 순방 나간다. 그럼 김상희 부의장한테 넘겨줄 것이냐. 안 된다. 내가 하겠다. 순방 취소. 박병석 중재안 받아들이고 양당의 원내대표가 하기로 했다가 다시 재논의하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차원에서는 강행 처리라는 표현보다는 권성동 합의안 불이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것을 그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프레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워낙 민주당 지지자들의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대로 나갈 거라 봅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 똘똘이 오창석님 나오셨네 그랬어요. 머니볼님은 이러니 개콘이 망하죠. 정치가 동네 장난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런 의견 주셨는데. 오창석 평론가가 유튜브 스타예요. 아 그래요? 네네. 짤짤이죠. 어디서 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똘똘이. 네, 국회의원 출마. 배 소장님은 뭐예요? 그러면 오창석 평론가 똘똘이고 저는 그거죠. 라임을 맞추면 그거죠. 단무지. 단무지. 자 한술 더 떠서 원한 대로 이제 처리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중재안이 그렇습니다. 아니고. 이게 이제 굉장히 단호한 입장인 거죠. 박주민 의원도 지금 법사위 간사인데 서울시장이 아니라 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에 집중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 트집을 잡고 재논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니까 원한 대로 가자. 그러니까 중재안이 아니라 처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설계를 했던데 안으로 추진을 하자는 의견까지 네.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중재안이라는 게 이제 6개 수사권에서 이제 2개만 남겨두고 4개는 넉 달 안에 이제 그렇죠. 없앤다 이런 거였는데 네네. 이제는 그게 아니고 전부 다 없애는 쪽으로 가보는 게 어떠냐 이런 거였는데 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당선인한테 면담을 요청해서 30분 동안 만났다 그러던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창석 평론가님? 일단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만나기 전에 당에서 의원들을 설득할 때는 내가 강원랜드 수사 받아봤는데 이거 검찰 행태 너무 좀 심하다. 그리고 같은 검찰 출신인 유상범 의원한테 동의를 구하는 듯이 맞지 않냐고 했을 때 유상범 의원도 뭐 그랬다 뭐 이런 기사가 막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국민의힘을 설득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선인이 불편해한다,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내가 왜 추진하려고 했었는지 그리고 그 우려하는 부분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마 설득하는 건지 아니면 가서 혼만 나고 왔는지는 뭐 정확하게 저는 알 수가 없고요. 아마 이렇게 만났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 당선인은 너무 싫다라고 공개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 처리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관련해서 요 이야기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그 표현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찬성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그 길로 가더라도 좀 더 이렇게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거나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으나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편하게 국민을 덜 먹이면 안 되죠. 진짜 그 국민을 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에게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제 손석희 앵커하고 진행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문재인 네.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그 언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판을 했죠. 문재인 대통령도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건도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그 이전에 있었던 일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야반 도주라는 발언까지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감안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는 혼자가 정의를 독점하는 게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아직까지 장관이 된 것도 아니고 장관 후보자죠. 물론 이제 검사장이고 또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의견을 낼 수는 있는데 적어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될 정도의 사람이라면 공직자거든요. 그렇게 발언을 너무 지나치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부분을 강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을 한 거죠. 오창석 평론가는 문 대통령 발언 어떻게 들었어요? 일단은 정권의 이제 말기 기로에 서 있습니다. 2주 뒤면 사실상 퇴임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권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을 공포할 것이다가 지금까지의 민주당의 타임라인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지막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에게 뭔가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감정적으로 일단 불편할 수가 있고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기 전부터 2012년 한번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본인 스스로는 충분한 얘기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 그 전에 또 박민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가 이런 식으로 하면 입법권을 박탈해야 된다. 이런 강한 발언까지 남겼단 말이죠.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누적되어 있어서 조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한동훈 후보자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이 이야기를 듣고 반박 얘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양심적 그리고 직업 윤리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뭐 이 정도의 발언은 남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새 정권이 들어서면은 불과 지금 한 3주 뒤면은 만약에 빠르게 임명이 되면은 5월부터는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한동훈 네.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개헌 수준의 입법인데 국민을 상대로 공청회 한번 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반대로 설명하면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용산 주민의 출퇴근을 불편하게 하면서 청와대를 이전했다라는 논리가 나오면 답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검찰개혁에 대한 얘기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하고 공개적으로 반대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거를 막아설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자, 배 수장님 이런 네. 가운데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던데요. 있습니다. 국민 여론은 뭐 오늘 소개드린 조사는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인데요. 그다지 이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소개드린 조사는 중재안인데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서울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2일, 23일 실시를 했고요. 국회의장의 이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중재안 수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잘못했다는 응답이 42.5%, 잘했다는 응답이 34%. 이 외에 다른 조사 결과도 대체적으로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와 관련해서는 그다지 국민 여론은 썩 호의적이진 않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보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3.5%로 나타나서 좀 국민들 여론상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에 대해서 좀 국민 공감도, 그러니까 국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좀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진단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재안 합의한 게 잘못된 것이다가 의견이 더 높다. 42%. 네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창석 평론가. 이게 사실은 양당이 해석을 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중재안 합의가 그러니까 잘못됐다. 중재안을 떠나서 맨 처음에 수사 기소 분리 네. 요게 잘못됐다는 의견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기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민주당이 정권을 내줬는데 민주당은 반성하고 민생을 조금 더 챙겨야 되는데 아직 이야기하고 있어? 지방선거 곧 다가오는데 아직 이야기하고 있어? 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한 측면으로는 수사 기소 분리권에 대한 박병석 의장의 8가지 중재안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옆 사람한테 설명시킬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이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어렵죠. 내용이. 너무 복잡합니다. 맞아요. 네. 평생 검찰을 한번 만날까 못 만날까 하는 게 대부분의 국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프레임인 것 같아요. 네. 완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 네. 완전 박살. 근데 사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완전 프레임을 박탈. 완박이라고 네. 걸어놔서 그런 거지. 예. 그래서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뭐 잘못이 좀 더 많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요. 잘했다가 34%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 결정적으로 23.5%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5명 중에 1명 이상은 모른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사안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기한 내에,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내에 이제 통과시켜야 된다는 의지가 강하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아쉬운 것은 여론조사 결과로만 분석을 해보면 좀 더 이해를 시키고 공감도를 높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알겠습니다. 아쉬움은 남습니다. 하여튼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민의힘하고 합의했던 중재안을 놓고 28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마지막 국무회에서 그 대통령이 통과시키는 거 요 일정 요 정도로 좀 하자고요. 자, 청취자들께서 야 오창석 와 그러면서 하트를 5개나. 오창석 아니 쇼미더 뉴스 하면서 이 패널들이 하트를 받아보는 게 처음입니다. 아, 잘생기고 볼 일이죠, 배 수장님. 아니, 어머니가 들으실 것 같아요. 잘생긴 건 제가 최일구 앵커가 더 잘생겼잖아요. 아니 뭐 저를 끄집어 드릴 건 없고 네. 배종찬 수장도 잘생겼잖아요, 아유. 나름대로. 네. 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결국 법정 청문 시한을 넘겨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법정 청문 시한이라는 건 뭐냐면은 청문 요청이 있고 난 다음에 20일 내에 청문회를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어제와 오늘까지 실시되어야 마땅한데 이게 이제 이 청문 관련 법상으로 시한으로는 만든 건데 뭐 산회가 된 거죠. 파행이 됐고 열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달 2일, 3일 다시 열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다음 주 월화에 일주일 예, 수년이 예.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럼 이렇게 파행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보면은 뭐 논란 의혹은 다 알려진 일입니다. 대형 로펌에서의 고액 자문료 등. 근데 이게 뭐냐면 좀 협조가 부족했다. 물론 이제 70년대 자료를 요구하고 이런 건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나 총리 후보자 측에서 자료 제출을 위한 좀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그런 점이 좀 부족했다는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2일, 3일로 연기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자칫 낙마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과 진단도 나오고 지금 있습니다. 이런 대치 상황이 말이죠.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근데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금 인사청문이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수행 기대감조차도 이 부정적으로 나오게 영향을 줄 정도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논란과 의혹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공정을 강조했는데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호영 후보자거든요. 네. 아니 그럼 끝까지 인사청문까지 가는 거야? 근데 지금 정호영 후보자의 인사청문이 예정대로라면 3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후보자의 청문 파행을 보면 이번 주 내로 거취 표명을 하지 않을까 즉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정호영 후보자 얘기 나온 김에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아파찬스 논란에 휩싸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를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진 사퇴를 촉구를 하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입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의전원 입학 과정에 있었던 봉사 활동 그리고 경북대 학부생 재직 시절의 논문 표절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면접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A, B, C 마지막 C 고사장에서는 누군지 충분히 알 수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면서 이건 사실상 아버지의 도움이 또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흔히 말하는 국민의 민도가 매우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을 소환했단 말이죠.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조 전 장관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었고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조 전 장관은 수차례 나는 사과와 반성의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이야기했으니까 나 한 번 더 하겠다라고 또 자신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민주당 내에서는 박지원 위원장을 향한 비판이 크게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조 전 장관 임명 과정이 2020년 총선 전이었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도 졌는데 그게 조 전 장관의 임명 과정에 대한 거기서 불거진 의혹이나 논란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진 거냐. 그거 아닌데 왜 계속 가만히 있는 사람 끄집어내서 때리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일명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애들로 사과를 했습니다. 유감을 표명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조국 그러니까 질문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손석희 대통령. 앵커한테 네네. 질문 받고.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그 전에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 정부의 검찰총장이 야당의 대선 후보로 나가서 대통령에 당선된 건 참 이건 어색한 일이다. 그러니까 뭐 적합지 않다라는 의미를 또 부여를 한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묶어서 임명을 후회하느냐 물어보니까 국민께 송구스럽다. 좀 유감을 표명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뭐 어제 이제 JTBC에서 저는 어제 이걸 못 봤는데 오늘 또 방송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 오창석 평론가님, 손석희 앵커 특별대담에서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네, 이제 공교로운 부분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왜 개혁의 대상이 된 사람이 첫 번째 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인가? 개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왜 첫 번째 수사 대상이 된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공교로운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면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 전 장관이 애초에 그 서울대 교수,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부터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면은 개혁을 하는 사람부터 수사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 감정선을 이렇게 애둘러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 좀 해보자고요.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확정이 네, 됐습니다. 확정됐습니다. 어제 이제 밤에 발표가 됐는데 사자 대결이었죠. 김동연, 안민석, 염태영, 조정식 여기서 이제 50% 이상 득표를 해서 결선 투표 네, 맞아요. 없이 결선 없이. 네, 이 본선 후보로 결정이 됐는데 이른바 김동연 전 부총리가 선택된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 고문 명심이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자, 대장동 저격수와 이재명 지킴이의 격돌이라는 말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봅니까, 오창석 평론가? 네, 대장동 저격수 이재명 지킴이 모두 다 100% 적절하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라는 거물을 이길 수 있었던 거는 결국 70%가 훨씬 넘는 당심을 업은 김은혜 초선 의원이 이겼다는 것은 결국은 윤심대 그리고 윤심을 이길 수 있는 민심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김동연 후보가 1차에서 과반을 획득할 거라고 나머지 민주당 3명의 사람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부분에 오창석 평론가님은 어제 바로 저 과반 넘은 게 놀라운 결과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매우 놀라운 결과예요. 결선까지 갈 줄 알았는데. 네, 왜냐하면은 나머지 패배한 후보들이 5선입니다. 그러네요. 정치를 20년씩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몇몇이나 붙었는데 한 사람이 과반을 넘겼다. 예. 근데 그 직전의 경력은 대선 후보였다가 단일화 해준 후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또는 이 ARS에 참여한 사람들은 김은혜 후보와 맞붙어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전략적으로 택했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지킴이라고 한다기보다는 본선 경쟁력을 판단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오창석 평론가 말씀대로 이재명 상임고문 지키기보다는 이재명 상임고문의 마음이 이게 2심 김심이 된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어요. 자,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오늘 박주민 의원이 이제 자진 사퇴했고.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죠. 송영길, 김진애, 송영길 두 사람의 싸움인데 이게 뭐 졸속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게 토론 한 번 없는 겁니다. 그게 왜냐면 오늘 해야 되는데 박주민 의원의 경우에 지금 사퇴를 한 상황이고 또 법사위 간사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다. 무슨 말이냐? 사실상은 29일까지 결정이 돼야 됩니다. 금요일까지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모든 절차들이 3일밖에 안 남았네요. 형식적인 게 28일까지는 마무리가 사실상은 돼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29일 발표를 해야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송영길 전 대표는 현역 의원이에요.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30일에는 사퇴를 해야 그러니까 29일 날 결정이 돼야 30일 날 사퇴할 거 아니에요. 사퇴를 해야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29일까지 다 결정돼야 된다는 일정을 감안하면 TV 토론조차 열리지 않는 거죠. 예, 알겠어요. 자, 그 보궐선거 얘기하니까 그 경기 분당갑에 이제 이목이 또 쏠립니다. 안철수 위원장 출마설이 무성하던데요. 어떻게 봅니까 지금 오창수 평론가님? 그 안철수 김은혜 의원 나간 그 자리에서 이제 보궐선거가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IT 관련된 기업 출신이다 보니까 저는 뭐 거론될 수 있다 보는데 이전에 국회의원 지역구가 노원병입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의 지역구죠. 그렇죠.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지금 징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게 연동될 수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고 그래서 또 부산에 있던 박민식 검찰 출신이죠. 박민식 전 의원이 여기 또 전략 공천을 올 것이라는 얘기가 들어서 지금까지는 누구가 된다라고 하기는 어렵다 봅니다. 다음 주 좀 지나가봐야 알겠네요. 그래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홍준표 의원은 그러면 어떻게 대구시장 후보로 이제 선출이 됐으니까. 그렇죠. 거긴 당연히 사퇴를 지금 했겠네요. 그럼요. 이전에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홍준표 의원이 이전에 이제 경남지사였던 시절에 대선 후보로 나오면서 사퇴 일정을 최대한 늦추어 가지고 이제 그때 좀 비난을 받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나서게 되면 상당히 자기가 대선 후보로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을 계속 늦추면서 막판에 이제 사퇴를 해서 보궐선거가 대선과 함께 치러지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지역이 또 대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의원직을 이제 사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한 줄 평하겠습니다. 자,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오창석 평론가님 한 줄 평할게요. 예. 민주당이 다시 조국의 강으로 빠져드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생각 한 줄 듣겠습니다. 먼저 뚱크벨부터 해주세요. 3, 2, 1. 조국의 강 아니죠. 한강도 아니죠. 민생의 강을 건너야죠. 이게 무슨 소리야? 끄시고 한 줄 평하세요. 견원장군 한마디에. 아니 너무하네요. 오창석 평론가님 해주세요. 3, 2, 1. 니마 그 강을 건들지 마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워낙 딴 거 준비했는데 뭐가 오창석 평론가의 팬심이 워낙 두터워가지고 팬심 무시할 수 없어요. 제 팬들도 만만치가 않아요. 자, 수고들 하셨고요. 한 청취자께서 외출했다 돌아와 주파수 맞췄어요. 배 소장님 열렬한 팬인 거 알죠? 예. 네. 그럼 나는 배 소장한테 하트 5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0개를 주시면 좋은데. 자,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중창 소장 오창석 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 다시 쇼미더 뉴스.